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오늘의 한국 명작의 산책은 우리의 한이설인 나훈규의 아리랑인데 1926년에 발표된 무성 영화인 아리랑의 극본으로 변사 해설용 극본입니다. 앞부분 전체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영진은 오기호를 만나자 덤벼들었다. 마치 사나운 개처럼 오가를 만나기만 하면 달려드는 것이었다. 오기호는 동네 제일의 지주인 첨가의 앞잡이로 갖은 악랄한 짓을 감행하는 자였다. 그런데 미쳐서 정신이 나간 영진은 용케도 오가를 알아보고 만나기만 하면 달려드는 것이었다. 영진은 대학을 다닐 때 독립 만세를 부르다가 그만 외경에 붙들려 갖은 고문을 당한 끝에 정신 이상이 생긴 청년이다. 그러자 학교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있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영진에게 무한한 동정을 베풀었다. 영진에게 쫓기다 못해 오가는 마침내 첨가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영감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자넨 기호가 아닌가? 왜 그러나? 지금 그놈 미친놈이 또 영진이란 놈이? 네, 뒤따라 들어옵니다. 알았다. 여봐라, 그놈을 단단히 묶어라. 천가에 말리 떨어지자 하인들이 우하고 몰려든다. 네, 이놈 오가야. 영진은 오기호에게 달려들려고 악을 쓰나 마침내 천간의 일꾼들한테 묶이고 말았다. 묶이는 영진은 발버둥치며 땅 위에 쓰러져 뒹굴고 있었다. 이때에 영진이 땅 위에 뒹구는 것을 측은히 바라다보는 동네 사람 가운데 한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으니 그 처녀가 바로 명순이었다. 명순은 오래전부터 영진을 사모하고 있었던 터이라 그 광경을 보자마자 곧 영진네 집으로 달려갔던 것이다. 아저씨, 큰일 났습니다. 너는 명순이가 아니냐? 어찌된 일이냐? 지금 영진 오빠가 천간의 하인들한테 묶여서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디서? 바로 천간의 집 앞에서 그랬어요. 알려주어서 고맙다. 그러면 빨리 같이 가보자. 명순의 정갈로 불쌍한 아들 영진이가 묶였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허겁지겁 천간의 집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영진아, 이게 웬일이냐? 그놈이 나를 만나기만 하면 행패를 부리니 오늘은 한번 혼을 내줘야겠소. 오 주사,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안 돼, 단단히 혼을 내줘야겠소. 우리 아이가 정신이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이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미친놈을 집에 단단히 붙들어 매놓지 않고 왜 나돌아다니게 하느냐 말이오. 동네 사람이 안심하고 길을 다닐 수가 있어야지. 제발 한 번만 이 늙은 아비를 봐서. 그럼 이번만은 특별히 용서해 주겠소. 오 주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 대신 내가 늘 애기하던 말을 들어줘야겠소. 네? 그것은 다름이 아니었다. 영진에게 예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첨가는 오래전부터 그 처녀를 탐내고 있었다. 그래서 첨가는 오기호를 내세워 여러 가지로 협박도 해보고 꾀어도 보고 하면서 영진의 누이 동생 영희를 첩으로 삼으려고 애썼던 것이다. 오가가 전부터 하던 이야기라 이것이었다. 그런데 영진의 부친은 영진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첨가에게 돈을 꾸어 썼는데 그 빚을 아직 갚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그 빚을 악랄히 독촉하면서 빚을 갚지 못하겠으면 영희를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오기호의 그런 말을 듣자 영진의 아버지는 진퇴유곡에 빠지게 되었다. 그때 마침 박 교장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았다. 박 교장은 많은 사람이 모여 떠드는 것이 수상하여 그곳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요? 왜들 이렇게 모여 있소? 교장 선생님, 우리 영진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요? 영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병자로 그저 히히히 웃고만 있었다. 아니, 누가 영진이를 결박했소? 그 자가 하도 행패가 심해서 혼을 내주려고 내가 시켰소. 오 주사, 정신이 나간 사람인데 무얼 알고 그러겠소. 내 체면을 봐서라도 용서해 주시오. 그러면서 박 교장은 영진의 옆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묶은 새끼줄을 끄르기 시작했다. 자, 영진군,
정신을 좀 차리게 빨리 풀어줘요. 히히히. 이때 동네 사람 속에서 흐느끼는 젊은 처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명순이었다. 동네살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박 선생은 영진을 무척 사랑하고 있었다. 더욱이 영진이 독립만세 운동에 가담했다가 외경의 고문 끝에 정신 이상까지 생기게 된 것을 보고 더욱 측은히 생각했다. 영진은 박 교장의 도움으로 풀려나왔다. 며칠 뒤였다. 이 동네에 어느 대학생 하나가 찾아왔다. 지금 나타난 사각모를 쓴 청년은 윤영구다. 그는 영진의 중마고우로서 서울의 대학생이다. 윤영구와 영진의 누이 동생 영희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 윤영구가 자기 집에 온다는 애들의 말을 듣고 영희는 달려나갔다. 영희 씨. 윤영구는 반가움에 모시겨 영희의 손을 성큼 잡았다. 영희 씨,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윤 선생님. 영희는 그만 반가움에 목이 메어 가까스로 울음을 참았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반가워서 그만. 하하하. 나도 여간 보고 싶지 않았소. 자, 집으로 빨리 들어갑시다. 영진이가 보고 싶소. 어떻습니까? 영진의 증세는? 오빠는 이제 그만인가 봐요. 왜요? 무슨 일이 또 있었나요? 네, 며칠 전 그 오가라는 사람을 쫓아가다가 청갓집 하인들에게 묶여 큰 봉변을 겪었어요. 아니, 무엇이? 그래, 실성한 사람을 가지고. 그런데 오빠도 그 오가를 보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럴 법도 하죠. 그 자는 세력가나 부자놈의 앞잡이로 갖은 나쁜 짓을 다 한다니까. 윤영구도 그 오가가 청가의 앞집이로서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선 영진의 아버지가 빌려 쓴 돈을 갚아야 문제는 해결될 터인데 그것을 갚지 못하니 기막히는 노릇이었다. 형구는 사랑하는 친구며 사랑하는 애인의 오빠인 영진이를 만나자 반가워서 두 손을 덥석 쥐었다. 영진이, 내가 왔네. 형구가 왔네. 히히히. 오빠, 윤 선생이 오셨어요. 이 사람아, 날 못 알아보다니. 어렸을 때부터 친구이며 하구인 윤영구가 피나게 부르짖어도 영진이는 도무지 못 알아보는 것이었다. 아, 눈앞에 보면서도 실성했기 때문에 서로 다정하게 인사를 나눌 수 없는 영진과 형구. 장면이 바뀐다. 그날 밤이었다. 윤영구와 영희는 서로 마주 앉아서 한숨만 짓는 것이었다. 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여튼 영진이만 제 정신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해결될 텐데 그걸 지금은 도저히 바랄 수 없으니 저는 역시 청가의 첩으로 가겠단 말이요. 그건 죽기보다도 싫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매일같이 시달리는 것을 보고 참아. 조금 더 참아봅시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러나 형구와 영희는 장래의 일을 생각할수록 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형구는 서울서 가지고 온 바이올린을 들고 그들이 즐겨 부르는 아리랑을 켜기 시작했다. 윤영구가 켜는 바이올린 소리에 맞추어 언제부턴가 영진의 방에서는 노래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소리를 듣자 영희는 깜짝 놀랐다. 어마, 오빠가 노래를. 영진의 방문이 열리고 영진이는 신이 난 듯 아리랑을 계속 부르며 나왔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이 내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영진이는 노래를 부르며 마침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실성하여 모든 의식은 없었으나 아리랑의 노랫소리는 그의 귀로 스며들어 그의 가슴을 울렸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 동네에서는 농악 잔치가 벌어졌다. 풍년을 감사하는 놀이였다. 동네에서는 풍년가를 부르며 농악놀이가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 이 곧 청가의 집에도 술상이 벌어졌으니 그것은 주인 청가가 주재소 주임인 일본인 순사를 청해놓고 대접하는 참이었다. 청가의 아리따운 첩이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악덕지주의 머슴이자 친일파인 오기오는 농악제가 벌어지던 날 영희를 겁탈하려 하는데 이를 본 현구는 영희를 구하기 위해 기호와 난투극을 벌입니다. 이때 갑자기 환상에 빠져든 영진은 반사적으로 낫을 휘둘러 기호를 죽이고
그때 충격으로 영진은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일본 경찰에게 끌려가는 영진의 뒤로 아리랑이 울려 퍼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아리랑 1926년에 발표된 무성 영화의 아리랑의 극본인데 무성 영화는 스크린에는 배우들의 움직임만 나오고 배우들이 입만 벙긋벙긋하면 변사가 소리를 내는 것으로 이 글은 변사 해설용 극본입니다. 조선 키네마 프로덕션의 두 번째 작품으로 제작된 이 영화는 나은규가 시나리오, 감독, 주연을 맡았는데 항일 민족 영화라 할 수 있는 흑백 35mm 무성 영화입니다. 흑백의 무성 영화로 굳건 피탈 상황을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등 촬영 기법의 새로움과 몽타주 등 기법의 탁월함, 주연 나은규의 열연 등이 어우러져 초창기 한국 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0년 철인도와 36년의 오목녀라는 후편이 만들어져 3부작이 되었지만 1926년판 필름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데 민족적 저항의식을 저면에 깔아 갈채를 받았습니다. 아리랑의 모티브가 된 곳은 나은규의 고향인 회령에서 청진까지 철도를 부설하던 노동자들이 부르던 애달픈 노랫가락 아리랑에서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를 착상했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주제가인 아리랑도 크게 인기를 끌며 한국의 민족 정서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부르는 가사 심리도 못 가 발병난다는 아리랑 노래는 전통 민요가 아니라 나은규가 창작한 노래입니다. 나은규는 1902년에 태어난 영화인으로 한국 영화계의 선두주자이며 항일 독립투사로 독립군으로 항일운동을 하다 배우, 제작자, 감독을 하면서 영화를 통해 민족저항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출생했는데 회령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신흥학교 고등과로 진학, 1918년에는 만주 간도에 있는 명동중학에 들어갔으나 일제 탄압으로 학교가 폐교되자 1여년 동안 북간도와 만주 지방을 유랑했습니다. 이때 독립군단체와 관련을 맺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 청회선 터널 폭파 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체포되어 청진교도소에서 감옥 생활을 마친 뒤 1923년에 출소 후 만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마적단에게 첩자로 물려 체포되어 온갖 고초를 겪다 같은 조선 사람의 도움으로 풀려나는데 1920년에는 국립군 지도자 중 한 명인 홍범도 장군 산하의 부대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24년 조선 키네마사에 연구생으로 입사해 윤백남 감독의 운영전에서 가마꾼으로 출연했고 웅중조에 출연해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으며 대표작으로 금붕어, 들쥐, 벙어리 삼룡, 오목녀, 임자 없는 나룻배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가 제작한 영화 필름들은 일본 제국을 조롱했다고 순사들에 의해 소각 조치되었고 이후 관객들도 나은규의 영화를 보지 않으면서 계속되는 흥행 실패와 관객 감소로 자포자기를 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 순사들과 총독부의 감시망까지 강화되는데 1937년 36세라는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하였으며 1993년 8월 대한민국 정부는 윤봉춘과 함께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글은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하늘엔 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한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기 저 산이 백두산이라지. 동지 섰단에도 꽃만 핀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